저기도 우리 같은 소재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이제 미디어로 따지면 어떤 거 자신의 어떤 마음을 매개하는 어떤 거좀 메신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거 좀 뭐 접신할 때 어떤 거 접신의 어떤 거 대상이 있듯이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의 어떤 거 전달하고 이제 담아내는 이제 그런 하나 이제 좀 근거가 지금 근거지가 된다. 이제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이제 근거가 된다는 이런 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이제 두시는 게 좋은데 그런 전범적인 작품 몇 작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쪽에 있는 그 시는 이제 안도연의 이제 어떤 그 모가나무라는 시인데 그러니까 그 보면은 결과적으로 시인들이랑 좀 잘 쓰는 시인들이 그 사물 또는 소재에 대한 관찰을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모과나무란 딱 소재를 보게 되면 약간 모과나무가 또 우리가 그 가을에 보면은 이제 뭐 향기가 난다라든가 좀 이렇게 모과나무 거기서 뭐 껍질이 뭐 이렇게 잎이 뭐 이렇게 좀 떨어졌다 잎이 크다라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모과나무 잎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딱 관련해서 이제 안도현 씨가 이제 생각을 풀어난 거 보면은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적 상상력이 이렇게 우리보다는 좀 더 이제 풍부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서현진 시인 거기 5쪽에 모과나무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고요. 모가나무는 한사코 서서 비를 맞는다.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팔뚝을 적시고 아랫도리까지 번들거리며 흘러도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비를 맞는다. 모가나무. 저놈이 도대체 왜 저러나. 갈아입을 팬티도 없는 것이 뭘 믿고 저러나. 나는 처마 밑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가나무 그가 가늘이 가는 가지 끝으로 푸른 모가 몇 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끝까지. 바로 그것. 그 푸른 것들만 아니었다면 그도 벌써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 왔을 것이다. 좀그 짧은 시인데 그러니까는 그가 가는 이제 화류법을 있던 그 이제 의인법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거 이제 모가나무 사람으로 해서 그가 가는 가지 끝으로 푸른 모가 몇 개를 어떤 거 움켜쥐고 있는 걸 보았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관찰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말이 없지만 뭔가 모성이라든가 뭔가 이제 모가나무 큰 잎이 모가가 비를 맞지 않도록 이제 어떤 걸 감싸고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종의 어머니 어떤 거 자기 희생적인 모성이라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전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어머니 아니라도 좀 뭔가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보살필 때는 큰 그늘을 먹고 이제 크게 덮어주고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어려움을 자기가 견디면서 이제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거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거 좀 소재를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가 잘 쓰고 못 쓰고 떠나서 이제 우리 같은 거 소재를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소재 이렇게 할 때는 시가 재밌어 하려면 묘사를 좀 해야 된다. 그 묘사를 그럴 때 묘사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서 선생님 저기 묘사란 거기서부터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묘사란 물론 수사학에서 말하는 언술 형식의 하나이다. 한 이론가는 수사학의 설명, 논증, 묘사, 서사가 그것인데 이것들은 각각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며 서로 관련된다. 설명은 비교, 대조, 신뢰, 분류, 정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를 밝히는 형식이며 논증은 증거에 의한 객관적 논리로 우리를 확인시키는 형식이다. 설명과 논증 사이에 설득이 있는데 이는 우리들의 태도, 감정, 정서의 공통적인 바탕에 호소하여 말하자의 의도를 현실화시키는 형식이다. 위의 세 가지 연술 형식상의 차이는 설명은 설득이 아닌 이해가 그 목표이며 설득은 감정적인 호소로
논증은 논리적인 호소로 어떤 주장이나 진리를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어쨌든 이제 같은 우리가 묘사란 그랬는데 우리가 좀 묘사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럴듯하게 사물을 어떤 것 좀 그려낸다, 그거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설득이랄까 읽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산문적으로 어떤 거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뭔가 먹혀들게 한다, 설득한다, 이제 그런 건데 거기 그 전당포 그 작품도 좀 읽어주시고요. 전당포의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선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지 않았다. 최근 녹달한 최근? 옛날 말이니까 옛날 최근 녹달한 포도도 빨리 오지 않았다. 최근 말쑥한 집과 최근 허름한 집은 모조리 층층하여서 바싹바짝 치밀하게는 늘어서 있다. 구멍 뚫린 속내 위를 사러 온 사람, 층층한 길목으로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선 차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비단 냄새를 풍기어가며 하늘은 어깨를 흔들거렸다. 이 양반 이제 1930년대에 우리가 서울 식민지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서울 풍경이 어떤 것도 이제 구멍 뚫린 속내를 사러 왔다라든가 인력거에서 이제 기녀들이 이제 하반신에 썩어가는 어떤 거 이제 그 썩어가면서도 비단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 어떤 건 이제 이고 있다. 사람이 겉으로는 이제 비단 같은데 그 좀 뭔가 같은 거 썩어가는 식민지 풍경이라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묘사긴 하지만 그 직접적으로 식민지 현실은 오목하고 참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식민지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도록 이제 그런 어떤 거 이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김춘수 선생님이 그 봄바다 그 다음 페이지 거기까지 좀 읽어주시고요. 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보고 섰다. 눈보라 걷고 저 멀리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거 이제 옛날에 무미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만 막 같은 거 좀 김준수 선생님이 막 묘사하고 막 이렇게 강구할 때 그런 어떤 거 무미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봄 바다라고 하는 거가 제일 아름다운 인간 여자가 탄생한다. 뭔가 이제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강제 같은 우리가 좀 이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묘사를 그러니까 아래가 좀 7조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묘사는 앞에 있는 주관적인 묘사는 김준수 씨를 이야기하는 거고, 객관적인 묘사는 이제 오장환 선생이 이제 그 작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관적 묘사든 객관적 묘사든 그 묘사의 정신은 감정과 설명을 배제하고 대상의 지배적 인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상을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읽는 사람이 어떤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라거나, 오장원이 어떤 거 좀 어떤 기생들이 막 속으로 이제 뭔가 성백 문드러 썩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어떤 막 비단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좀 이제 약간 봄바다에서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탄생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좀 봄바다 신선한 봄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시인의 마음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수로성 제일로 7쪽 아래에 김기택이 그 하루는 거기서부터 읽어주시고요. 하루는 무덥고 시끄러운 정물 길바닥에서 그 노인이 조용히 잠든 것을 보았다. 등에 커다란 알을 하나 꿇고
그 알 속에서 그 알 속으로 들어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곧 껍질을 깨고 나올 것 같아 철근 같은 동저가 부서지도록 지게질을 하면서 그것이 곧 일어날 것 같아. 그 알이 유난히 크고 위태로워 보였다. 커다란 도시의 소음보다 더 우렁찬 숨소리 나직하게 들려오고 웅크려 알을 품고 있는 어둠 위로 조밀빛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김기태 꼽추라는 어떤 거 작품인데 좀 철근 같은 등뼈가 부서지도록 한다라거나 이제 그 알이 유난히 크고 이태로워 보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에서 어떤 거 좀 노숙하는 그런 꼽추를 보면서 다 세상에 사람 이렇게 좀 버려두고 있고 이렇게 이태로운 삶을 방치하고 있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석 부분 좀 읽어주시고요. 지하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았던 노숙자 노인을 주관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후반부 그 알이 유난히 크고 위태로워 보였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보다 더 우렁찬 숨소리 나직하게 들려오고 웅크린 알을 품고 있는 어둠이라는 표현은 설명에 대한 배경과 노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주관적 관점이 보다 강화되어 있다. 이처럼 김기택의 묘사는 객관적 자세에서 점차 주관적 자세로 그 발상이 확장되면서 그의 상상력은 시적 탄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나왔던 그 묘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 좀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이 곱추라고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 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태롭게 좀 방치하고 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배인준 선생 구 쪽에 보면은 뭐냐면 이제 나오열 씨의 그 신호등은 나를 서게 한다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신호등이란 거 소재를 우리가 좀 지나면 해석을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좀 읽어 주시고요. 그 신호등은 나를 서게 한다. 나오열. 산으로 들어서는 그 길목에 신호등이 생겼다. 파란 불이 들어와도 건너가는 이 없고 푸른 불이 들어와도 멈춰서는 이 없는 신호등은 저 혼자 붉어졌다 노래졌다 파래진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도 서고 붉은 신호등이 와도 멈추어 산다. 어느 날은 울컥 쏟아지는 눈물 같은 바람이 저 혼자 달려가고 요즘은 산에서 날려보낸 낙엽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제풀에 주저앉기도 한다. 내 앞을 지나가는 저 부상한 것들, 손길 한번 주지 않고 휘적거리는 저것들, 정작 내가 힘주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멈추어서야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돌아와 내 가슴에 호수로 보이는 그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오열 씨니까 이제 이 양반 이 양반도 이제 경희대였던 거 평생교육원에서 시 창작을 어떤 거 지도하시는 시를 꼼꼼히 쓰시는 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재의 법칙을 이 양반이 잘 우리가 좀 구현하고 있거든요. 신호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자동차가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삶 속에서 너무나 이제 자동차처럼 막 속도를 많이 달려오다가 한 번쯤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호등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우리한테 좀 이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가운데 뭐 강물이 뭐 보인다 그런 거 있는 약간 시적인 어떤 우리가 시에 이제 고정 모티프, 동적 모티프, 이제 동적 모티프 시간이 변하면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정적인 모티프는 자유 모티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정적인 모티프나 자유 모티프로 해서
빼버려도 말은 어떤 게 되는 건데 이제 대우리가 읽는 맛이 어떤 거 좀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 이제 뭐냐 그럴듯하게 이제 그림이 또 오르도록 또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하고 우리가 저 여기 충청도 어제 또이저 주선미 시인이 이종록을 만났다 그랬는데 이종록이 이동 우르막교부터 한번 주 선생님 한번 좀 읽어보셔요. 이동슈퍼 스피커는 방귀 나팔이다. 생선이 펄떡펄떡 눈을 감았다 떴다. 하지만 트럭엔 얼음 덮어쓴 통대 오징어뿐. 오이딸기 오이딸기 아침에 따서 이슬이 방울방울 과부 입덧도 감쪽같이 토끼토끼 출행력. 색시라곤 한 명도 없는데 합죽 할멈들이 어찌 입덧을 하나. 10년 묵은 치질도 뽀송뽀송 목과 손 같은 화장지가 신문지 반장값. 스피커 소리 따라 매미 울음도 왕왕왕 비청 따가워지는데 오리, 도야지, 염생이, 송아지, 외장문 상여집의 기곡성 폐광까지 마을을 끌어대는 울음이란 울음 가만 귀 기울여보면 펄떡펄떡 매매 감았다 떴다 매매 산소 말랭이 무덤들도 눈망울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강화장 같은 게 말하자면 이동식 같은 거 마이크를 들고 이제 온 동네를 떠돌면서 하는 어떤 거 좀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스피커로 들은 사람은 하나라도 과장을 해서 이제 팔아보겠다고 하는 거고 이제 어떤 거 이제 색시라고는 한 명도 없는데 합죽 할멈들이 어찌 입덧을 하나 이런 대목이 있는데 마침 동네에 마침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어떤 거 좀 이렇게 손님들이 어떤 거 맡기 좀 이렇게 잘 어떤 거 좀 이제 팔아줄 만한 손님들이 없는 현실이라든가 이런 농촌 현실에 대한 어떤 환기라든가 하면서 또 마침 가게도 없이 스피커 하나 들고 이제 그 자동차 스피커 하나만 들고 이제 온 어떤 이제 고을을 떠돌면서 장사를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떤 좀 처지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런 이동 울음 학교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신호등에 보듯이 소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 좀 자기 어떤 거 좀 마음이라든가 시인이 이제 작가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잘 어떤 거 담아내는 거. 효과적으로 소재를 통해서 이제 그 작게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담아내는 거고요. 이동 울음 학교에서도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종록 씨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았지만은 이제 가난한 사람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농촌이란가 피폐해져서 손님도 제대로 없는 그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속에서 이렇게 좀 세상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어떤 거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내면적으로 시인은 어떤 거 좀 거창하게 말해서는 세계관은 어떤 거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세요? 네.